그동안 주가 예측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2000년 8월 김경재와 한인구는 인공신경망과 유전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주가 예측을 시도했습니다. 이미 2000년도부터 주가 예측은 단일 모델이 아니라 병용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개별 종목이 아닌 주가 지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코스피를 예측하려고 했죠. 1989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2000년도에 출판된 논문이므로 사용한 데이터가 1990년대입니다. 숫자 1부터 10까지 세어보면 총 몇 개인가요? 10개입니다. 여기 주어진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1과 10이 주어져 있습니다. 빼볼까요? 10-1은 9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9개가 아니죠. 처음 시작한 1도 포함해야 하니까 9 플러스 1은 10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1부터 10까지 총 개수는 10개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연도를 세어보면 총 몇 개인가요? 여기 주어진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1989와 1998이 주어져 있습니다. 빼볼까요? 1998 빼기 1989는 9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9개가 아닙니다. 1989년은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9 플러스 1은 10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1989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연도의 총 개수는 10개입니다. 250일 곱하기 10년은 2500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샘플 데이터는 2928개입니다. 400개나 많은 건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1998년까지는 토요일에도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일은 250일이 아니라 290일을 찍었습니다. 290일 마이너스 250일은 40일이죠. 40일 곱하기 10년은 400일입니다. 이 차이는 앞서 살펴본 2500일과 2900일의 차이였던 400일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왜 연구자들이 1999년의 데이터는 제외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98년과 1999년은 거래일이 달라지는 지점이었습니다. 토요일 거래일이 빠진 요즘은 평균 250일입니다. 요즘 자중하면서 시골 내려가 낚시하는 노인네의 심정으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깨닫고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합니다. 논리보다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어른의 사정으로 일이 항상 논리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결정이지만 당사자는 치우친 감정에 사로잡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를 떠올려 보시면 단박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가끔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논리로 이해하려면 오판하게 됩니다. 논리는 항상 반대 논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몰빵 투자와 분산 투자는 서로 상반된 주장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둘 다 맞는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을 토대로 연역 추론해보겠다는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결정적인 지식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나의 지식과 나의 논리가 완벽해 보이더라도 어디서 결정적인 지식이 턱하고 모습을 드러내면 와장창 깨집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겪고 나니 이제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항상 제가 모르는 뭔가가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지식을 많이 쌓아나가다 보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전보다는 나아진다는 소리죠. 어느 순간에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지식을 접하게 됩니다. 지식의 테두리가 경계지어지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한다는 소리죠. 아직도 모르는 지식은 많지만 디테일한 지식일 뿐 무엇이 중요한 기준인지 뼈대와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논리적인 추론은 높은 확률로 틀리게 됩니다. 반면에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의 논리적인 추론은 신뢰할 만하죠. 지식이라는 것이 어려운 수학 지식, 통계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도 말 에스모 급등 시기부터 HLB에 대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거의 3년 경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올 때 즉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애송이 시절의 저와 현재의 저는 판단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합리성과 논리성도 발전했겠지만 무엇보다
3년치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 공시가 나온 날 저는 왜 지금? 이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몇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실 이 의문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유증 타이밍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은 제 머릿속 계산으로는 딱 하나만 떠오릅니다. 이건 너무 멀리 내다본 추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뇌피셜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유상증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공시를 본 날 깜짝 놀랐죠. 금액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2020년도 유상증자로 확보한 3천억 원이 2년 만에 녹았다고 상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 왜 또 3천억 원 유상증자를 할까?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 걸까? 저는 솔직히 HLB가 이젠 돈을 벌어서 사업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FA 실적이 생기고 있었고 로열티 수익도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과 달리 이젠 캐시를 벌어들이는 중이라 NDA에 필요한 자금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이렇게 NDA 전에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할 거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유증 공시에 놀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뉴스 기사에서는 선량함을 근거로 댔습니다. 임상 성공하고 NDA하고 승인받고 유증해도 되는데 왜 하필 그 전에? 이건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면 저는 신약 출시로 가치를 입증한 뒤 할 줄 알았습니다. NDA를 한 번도 안 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3천억 원짜리 유증을 할지는 정말 몰랐던 것이죠. 적어도 제 상식으론 첫 번째 유증의 성과를 증명하고 나서 두 번째 유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 생각과 회사의 생각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왜 에스모 일정에 맞춰서 유상증자를 진행했을까? NDA 후 유증도 아니고 FDA 심사 후 유증도 아니고 신약 출시 후 유증도 아닙니다. HLB는 매우 똑똑한 기업입니다. 지능이 높은 기업이죠.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똑똑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 가능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생각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도의 계산 속에 최적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행동으로부터 역산하면 생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행동은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바보의 행동은 예상 못합니다. 북한의 미친놈 전략도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어 협상 우위를 가져가려는 의도입니다. 여기까지 제 생각의 일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유상증자 공시가 나온 날에 제 판단 근거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눈치가 너무 빠르면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특정 시점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가면 이해하게 되고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전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말을 번복할 생각이 없으며 다시 돌아가 HLB를 주력으로 다룰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유상증자 공시를 본 날 결정한 것입니다. 다들 애타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도 저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고집을 피웠는지도 시간이 가면 점점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예상 범위 안에서 전부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스스로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HLB는 소름 끼칠 정도로 똑똑하고 현명한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해나갈 것이라 믿으며 응원합니다.